여러분 안녕하세요. 대기업 구매 6년차의 일과 일상을 공유하는 바이로그입니다. 저는 현재 본사 구매팀에서 글로벌 사업장 원료 및 설비 구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당장 오늘 일하면서 느꼈던 남들은 몰라주는 구매팀의 힘든 점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숫자예요. 구매팀은 업무상 숫자를 제일 많이 보는 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업체가 한 견적을 비교하거나 실적자료, 보고자료를 만들 때면 버전 1부터 10까지 팀장님 피드백에 따라서 하루 종일 숫자만 계속 만지작거리면서 일하고 있어야 돼요. 숫자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실수가 생기면 이게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검토하고 체크하다 보면 정말 눈이 빠질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견적서를 볼 때 특히 설비 구매 같은 경우에는 설비는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하거나 또는 공장을 증설해야 설비 구매를 검토하다 보니까 구매 주기가 길어서 사실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는 보지도 못한 물건들을 이 견적서상의 품명만 보고 수백 개의 항목들을 검토하고 내고하고 해야 하는데요. 견적을 검토할 때면 실제 사용처인 생산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과거 실적 자료를 뒤져서 비교해보고 각 항목들이 적정 수준으로 책정됐는지 체크해야 돼요. 변경된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하부 원료, 소재들의 가격들이 과거 실적 대비 얼마나 오르고 떨어졌는지, 그리고 환율은 얼마나 달라져서 차익이 있는지, 그리고 매년 물가 상승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업체가 비교 검토를 했는지 검토하고 우리도 역으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각각의 항목들이 모여서 수천억 원, 수백억 원이 되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검토했는지 어떤 근거로 산출했는지 이것을 정리해서 보고자료로 만들고 그 보고자료에 백데이터들도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원료 구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국가의 업체들로부터 우리 해외 공장들의 견적을 받아서 비교 검토해야 되는데요. 견적가는 보통 FOB나 CIF 기준으로 봤는데 여기서 3가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환율인데요. 업체마다 달러, 유로, 엔화, 위안 등의 제출한 견적을 달러 기준 또는 원화 기준으로 환율을 적용해서 통일하고 관세, 서로 다른 원산지의 원료들이 우리 해외 공장으로 들어올 때 각각의 관세율들은 얼마인지 확인하고 이것을 적용해서 각각의 업체마다 가격 차이를 비교해야 하고 부대 비용, 공장별 통관비나 수입 부대 비용, 그리고 내륙 운송 비용이 적용된 공장까지 도착하는 가격으로 최종 환산한 가격을 비교해야 합니다. 추가로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개념으로 증치세 13%도 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 견적에 증치세가 포함된 견적인지 확인하고 비교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견적을 비교하고 내고한 이후에 우리 공장들과 합의해서 최종적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가격을 결정을 진행하는데 할 때마다 매번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적 자료나 보고 자료를 만들 때면 월 평균, 연평균 구매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업체를 기존 업체에서 신규 업체로 변경했을 때 사용량에 따라서 절감액은 얼마나 큰지 달러, 위안, 엔화, 유로 등의 원화로 환산하거나 원에서 1,000원, 100만원 등으로 환산하고 숫자를 가공해야 하는데 또 아이템 특성에 따라서 수량을 킬로그램에서 톤으로 바꾸거나 그리고 포장대 같은 경우는 필름을 킬로그램으로 구매를 해서 그 개수 단위로 환산을 하거나 그리고 개수를 세트로 바꾸는 등의 다양한 환산 과정을 거쳐서 최종 숫자를 산출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매팀에서 숫자는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업체랑 미팅을 진행할 때도 환율이 변했을 때 우리한테 얼마나 손해인지 이득인지 판단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구매 수량이 더 늘어나면 가격을 얼마나 저렴하게 해주겠다 등의 업체가 새로운 계약 조건을 제시했을 때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이득인지 검토가 가능한 수준인지 1차적으로 판단해서 합의점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숫자를 싫어하거나 꼼꼼하지 못하면 업무간 좀 난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장자를 상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과 협업을 해야 하는 건데, 앞선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과부장급 그리고 사장님들과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일하느냐는 담당자마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텍스트보다는 가능한 유선으로 대화해서 서로 유대감을 쌓고, 필요할 때는 서슴없이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혹시 양해를 구해야 할 때는 주저없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원만한 관계를 쌓으면서 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비즈니스적으로 단순히 이메일이나 카톡 등으로 딱딱하게 일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가능한 목소리로 통화하고 대면으로 마주해야 나중에 불편함 없이 사전에 이슈를 방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놓쳤던 일도 서로 체크해가면서 빠르게 대응할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성격과 업무 스타일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간간히 현재 원료 시장의 동향이나 경쟁사 상황을 전해 들으면서 업무간 참고할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이 쌓이다 보면 심리적으로 상대방과 편해져서 나중에는 가격 협상을 진행할 때 내고 요청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간청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다 보면 업체의 책임 소지를 물어야 하는 불편한 상황도 생길 수 있는데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을 나무라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이 이해가 되더라도 우리 회사 입장에서 협조를 요청하고 우리 회사 입장만을 고수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겪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도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이번 분기에 우리 해외 공장 중 하나를 저렴한 신규 업체로 대체를 진행했었습니다. 우리 해외 공장 담당자는 구매 발주서를 업체에 보낼 때 희망하는 납기를 업체한테 전달했고, 업체는 이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물건을 빠르게 선적을 진행했는데, 사실 그 물질이 우리 해외 공장 국가에는 위험물로 선적 전에 신고가 필요한 물건이라서 선적 전에 부킹 내용을 업체가 우리 해외 공장에 공유를 해줬어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해외 공장 담당자가 사전에 이슈가 있는 물품이라는 것을 업체한테 공유주지 않아서 업체도 몰랐고, 담당자는 사전 신고를 해야 하는데 부킹 일정을 공유받지 못해서 신고 기한이 지나 미신고 가산세로 400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겼었어요. 사실 큰 금액도 아닌데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누가 부담을 해야 하느냐로 저는 중간에서 중재하며 원만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조율해야 하는 일이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매한 원료 때문에 제품 생산하는 데 문제가 생겨서 피해가 생긴 경우에 업체한테 클레임을 제기하고 보상을 요청하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이 비용에 대해서 처리를 요청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업체와 여러 조건으로 협상을 할 때 제시할 논리는 더 이상 없지만 내부적인 여러 상황으로 업체한테 조금 억지를 부려서라도 뭐라도 조금이라도 얻어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들에서 직접 통화하고 업체와 부딪히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에 유연하게 소통하면서 업체 부장님들의 현란한 말솜씨와 가스라이팅에 쉽게 수긍하거나 주눅들지 않고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드리면서 오히려 역으로 설득시킬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개인적으로 스트레스 받거나 불편하면 이게 업무하면서 가장 큰 힘든 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 번째, 지원부서의 고충입니다. 구매팀은 서플라이 체인으로 보았을 때 쉽게 말해 외부 업체들한테는 구매를 결정하는 갑의 위치에 있지만, 회사 내부적으로는 제품 생산을 위해서 원료를 원활히 공급하고 영업 마케팅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는 을의 위치에 있습니다. 다만 을의 위치면서 다양한 외부 업체 사람들과 소통하고 재료비로만 감안했을 때 회사 전체 매출 금액의 60% 이상의 큰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내부 조직에 따라서 이게 조직도가 쉽게 수시로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타 부서의 수많은 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구매팀의 역할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해서 적시에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하든 못하든 다양한 방식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료 가격을 인상하면 구매 때문에 이윤이 안 난다. 그리고 원료 가격을 인하하면 시장 가격이 떨어진 지가 언젠데 이제 인하시키냐. 그리고 더 인하는 안 되냐. 그리고 재고를 타이트하게 관리하면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이슈로 원료 입고가 지연이 되면
생산은 구매 때문에 생산 라인을 멈춰야 한다. 영업은 구매가 생산 일정을 늦춰서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 등의 다양한 불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리드타임 100일짜리 물건을 제가 구매하고 있는데 30일 재고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유럽 항만 노조 파업으로 이미 발주한 물건의 ETA가 한 달가량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료의 제품이 판매가 좋은 제품이라서 생산을 조율할 수도 없고, 하필이면 이번 달은 계획보다 생산량도 더 늘어나서 정말 긴급한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업체에 긴급으로 항공운송을 추가로 요청했고, 그리고 국내 동일 제품을 사용하는 다른 회사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 회사의 여유 재고가 있는지 수배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까운 사업장에 있는 재고도 확인해서 대여가 가능한지 대여를 요청해서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보고하고 대처하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업체와 물론 잘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이렇게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아보고 내부적으로도 신속하게 상황을 전달해야 해요. 외부적으로는 우리 회사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업체 입장을 대변하면서 양쪽이 납득 가능한 최선의 합의점을 찾으면서 일해야 합니다. 또 구매는 생산 프로젝트 팀에서 요청한 스파성 원료나 설비들을 구매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구매가 가격 협상하고 의사결정하는 시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납기를 타이트하게 요청하거나, 어떤 경우는 생산해서 원하는 업체에 이미 구두로 발주를 해놓고 구매팀에 구매 요청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매팀은 여러 업체와 견적을 비교하고 비딩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협상하는데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생산은 가격 결정은 일단 구매한테 맡기고 제품을 빨리 받는 게 중요하니까 업체한테 미리 생산을 요청해 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업체가 제작을 하고 있는 경우 구매팀이 구매를 진행하는데 구매팀이 아무리 이 제품을 검토하고 내고를 요청해도 어떤 가격이라도 살 거라는 것을 업체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가격 협상 능력이 떨어져서 제대로 된 구매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구매 입장에서는 이미 다 결정해 놓은 걸 형식상 보고서만 쓰고 뒤처리만 해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부서와 평소 원만히 소통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잡아가며 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타 부서 사람들은 구매는 항상 갑의 위치에서 업체한테 갑질하면서 편하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우리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이 이 시장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매하는 업체의 물건이 시장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외에도 엮여있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이 관계는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러한 외부 시선 속에서도 꿋꿋이 이겨내며 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구매팀의 힘든 점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업무 고충을 하소연하는 영상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구매인들의 생생한 업무 일상이라고 생각하고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에도 더 알차고 생생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